그동안 이 사회를 완전 장악해오던 경제적 측면에서요. 이 빅테크 기업, 한국판 빅테크, 미국판 빅테크라면 흔히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판 이 빅테크라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한국판의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하면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다라고 말하며 이런 분야를 장려하고 그리고 규제도 풀어줘야 된다고 바람을 잡아오던 언론들이 대선이 다가오니까 정권이 이제 너무 부담이 되지요. 이런 분야가 커져서 이런 분야가 대부분의 이 그동안 자영업 영역이나 또 기본의 각종 사업 영역들을 다 장악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다수가 점점 이런 부분에 분노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당까지 나와서 뒤늦게서 지금까지 같이 짝짝꿍해서 붙어먹고 놀다가 선거용으로 규제하려고 드니까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동아일보가 시장 장악한 플랫폼 기업 혁신 있고 수수료 영업한다. 애초에 플랫폼 기업에 혁신이 있을 수 있어요? 뭔 혁신이 있겠어요? 그냥 시장 독점률 높여서 독점 높아질 때까지 출혈을 해서 사모펀드 같은 데 돈 받아서 출혈하면서 적자 감소하고 가고, 그래서 시장 독점 장악하면 수수료 올려가지고 이쪽 저쪽 뜯어먹고 광고를 올리고 이러면서 돈 벌어먹는 아주 간단한 착취 산업이고, 그쯤 되면 또 비싸게 팔아서 한 10배쯤 남겨먹고 팔아버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면 상장하거나. 그래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마디로 디지털 상에서 상품 서비스를 중개하는 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수수료, 이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때문에 장사는 우리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 자영업자들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죠. 이런 줄 알면서도요, 처음에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식당 하는 사람도 다 배달의 민족에, 또 택시하는 분들은 다 카카오피에 들어갔습니다. 5일날 오후 6시 한 국수 가게 앞에 4팀이 줄을 서 있고 가게 안에서는 배달 앱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도 장사가 잘 됐는데 주인은 표정이 밝지가 않아서 배달 플랫폼으로 나가는 광고료 수수료를 떼고 나면 돈이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은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가맹식당 관리를 맡다가 이 배달 플랫폼을 너무 잘 알아서 식당 하면 안 뜯기겠지 생각하고 식당을 해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음식과 배달 음식의 가격이 같고 매출도 각각 4,000원으로 국수 한 그릇에 동일하다면 매장 판매에서 1,900만원 수익이 발생하지만 배달로는 1,300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달 플랫폼에 월 88,000원 광고료, 건당 평균 35,000원의 배당을료, 망이용 수수료, 포장용기 구매 비용 등 줄줄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플랫폼에서 일할 때는 업주들에게 배달 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올리면 되지 않겠냐 이래 조언을 했더래요. 근데 식당을 직접 해보니 손님들로부터 가격을 갖다가 올리면 외면 받을까봐 가격을 올리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이 플랫폼 저 플랫폼 하다가는 돈이 너무 빠져나가니 플랫폼 한 개만 가입하는 정도가 유일한 해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인 이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를 해주기보다는 독점을 바탕으로 한 수익 확보로 방향을 틀면서 이제 이 배달 음식 분야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배달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영업자는, 식당 주인은 플랫폼의 종속이 되고 광고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음식은 우리가 만들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 근데 이게 배달이 음식뿐만 아니라 지금 숙박업체도 난리가 나 있어요. 숙박, 그리고 택시업계 모빌리티,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같은 모든 분야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택시도 카카오티 때문에 택시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서 난리고, 숙박업소도 지금 이 플랫폼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이 숙박업체가 이 모텔 등이 숙박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매달 293만 원을 내는데도 광고 노출에 이 불만을 지금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박의 계약 내용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수수료 광고로 부담이 커지면서요. 결국 어플에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도 손해고 또 이 소비자도 부담이 늘면서 혁신이라는 것은 거래 비용을 줄여서 식당 주인도 또 플랫폼도 소비자도 다 이익을 보는 게 혁신인데 결국 이 어플만 돈을 버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혜택보다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고 업체 경쟁을 붙여가지고 플랫폼만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 배달이 늘어봤자 수수료가 더 늘어나고 매출에서 광고비 떼고 포장비 떼고 건당 배달료도 6,000원이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앱 고객이 추가 매출이 6, 700만 원인데 그 중에 절반쯤 되는 280, 90만 원이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포구에 공유 주방을 운영하면서 이 배달 식당을 하는 한 사장은 플랫폼 관련해서 한 달 수입 1,450만 원 중에 플랫폼 광고비가 52만 8천 원, 배달 대행사 배달비가 130만 원, 또 다른 배달 플랫폼 배달비가 75만 원, 합쳐서 257만 8천 원이 지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료비, 포장비, 각종 이 전화비, 임대료, 수도 전기요금 내고 나면 540만 원 남는데 두 명이 동업해서 1인당 270만 원 가져간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알바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적인 수법이 처음에는 미끼로 무료 서비스로 출혈을 감소하고 사모펀드 같은 데서 투자받은 뒤 시장을 장악하는 독점을 이룬 다음에 가격 인상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만 이렇느냐?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문제도 이 플랫폼 문제와 동시에 거론되고 있어요. 이자들이 지금 문어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손을 안 대는 분야가 없이 지금 다 해먹고 있어요. 특히 요즘 네이버가 카카오가 다 금융 분야에 뛰어들어서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들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판매 상품을 파는 것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금융회사, 은행 등도 보험회사 등도 이들한테 종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갖다가 파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이런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서 금융소비자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것들은 눈치는 빨리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표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 소수의 플랫폼이 떼돈을 벌고 앉았고 온 사업 영역을 다 죽이니까 플랫폼 기업만 이익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을 손을 보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심판대에 오르게 되면서 지금 주식이 10% 이상 빠지는 폭락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그 택배 노조가 추석에 택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수수료를 더 올리라며 배송을 거부하고 이 추석 선물 등 배송 반품을 담아가서 지금 익산에는 2만 박스가 발이 묶였대요. 그래서 택배 대리점에는 이 고객들 전화가 수백 통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택배 노조가
택배 기사를 발로 차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서는 택배 노조 간부가 집회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대리점 주들에게 내도록 지금 요구를 했고, 자, 이 사람이 최근에 비노조원 폭행까지 한 걸로 지금 논란을 빚은 인물인데, 점주들한테 매월 광주의 원정 집회를 나오는 날은 총 한 40~50만 원을 이렇게 각출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가 집회를 참가하기 위해 담당 구역을 비우면 택배 노조 간부가 대신 일해줄 택배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명이 얼마 동안에 이 사람한테 지원했냐니 점주들은 겁이 나서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모금을 주도한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지역의 집회에 참가해서 구역이 펑크나니까 도와달라고 말해서 용차비를 지원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먹고 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최근에 이 한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 보면 택배 터미널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서 그 밑에 일을 하던 비노조원 가슴을 찾는데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기분이 나쁘면 이 택배 노조 간부가 지도 택배 기사인 주제에 그 상대 기사 가슴을 찹니까? 아나무인입니다. 자, 민노총요, 지금 가면 갈수록 개판 5분 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지금 민노총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노총 익산지회 택배 노조가 이른다는 겁니다. 자, 당진에서는 민노총 1100명이 현대제철에서 또 불법 시위를 하고 20~30명이 17일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2년 새 빚이 16조 늘어난 공기업들이 임원 평균 연봉을 1568만 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또 더 골 때리는 거는 문가리 정권 들어서 정규직 전환 상위 공기업 10곳의 채용 현황을 보면, 자, 강원랜드가 95.8%를 줄였고, 한전이 65%를 줄였고, 한국공항공사가 56.8%,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5.1%를 채용을 줄였어요. 시내 직장에 이제 신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을 해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규직으로 전환된 숫자만큼 새로운 인원을 뽑는 사람을 적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정권 출범 이후에 청년 취업자 수가 이들 기업에 4년 사이에 93,000명이 줄은 겁니다. 결국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준다고 새로 뽑아야 될 청년들이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뽑도록 하면 될 건데, 비정규직인 자들을 굳이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 난리를 치면서 불공정하게 일자리만 줄이는 효과를 낳았고요. 자, 젊은 층, 고령층 일자리가 문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역전돼서 고령층 일자리가 젊은 층보다 많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가 521만 개, 그리고 15세에서 29세 일자리가 381만 개. 자, 이게 뭐 때문이냐? 산림 가꾸기, 쓰레기 줍기 등 문 정권의 세금 일자리 때문에 고령 일자리를 대거 늘려가지고, 자, 이런 우스꽝스러운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정상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